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비슷한 나이이신데 볼 때마다 표정이 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시고 그 곁에 있으면 나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냥 행복해 보이는 분들. 반면 비슷한 상황인데도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힘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처음엔 타고난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래 밝은 사람이 있고 원래 어두운 사람이 있는 거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노년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게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만들어 온 습관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행복은 큰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넉넉한 돈, 건강한 몸, 자식이 잘 되는 것, 넓은 집. 물론 이런 것들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갖춰져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이것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환경이 아니라 태도와 습관에서 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답답한 느낌이 더 많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된 습관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년에 행복한 분들의 첫 번째 공통된 습관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인데.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돼요.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두 발로 서서 창문을 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분은 지인 몇 분을 하늘로 보내신 후에 그 감사함이 더 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으셨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셨다고요. 감사하는 습관이 왜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족한 것, 불편한 것, 걱정되는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이 자연스러운 뇌의 성질을 거슬러서 의도적으로 좋은 것에 눈을 돌리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던 것, 지나가다 만난 이웃이 인사를 건넨 것,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면서 하루가 풍성해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하루는 어떨까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했는데도 더 자주 했으면 하고,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도 저것도 먹었으면 하고, 건강하게 걸었는데도 예전처럼 빠르게 못 걷는다고 서운합니다. 같은 하루인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감사했던 것이 있으셨나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봤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짜리 습관이 한 달, 2달, 1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알아보는 눈에서 온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공통된 습관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노년에 행복하신 분들을 보면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더라도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70대 후반의 어르신 두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친구이신데 두 분이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동네를 함께 걸으십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손자가 뭐라고 했는지, 요즘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는지. 대단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이 산책이 일주일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에 오면 마음이 가벼워져. 그분들을 보면서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이루어질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심한 경우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년에 행복한 분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노력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주겠지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계신가요? 보고 싶은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해서 미루고 계신 분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긴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은 선입견입니다. 동네 모임, 취미 강좌, 봉사활동.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관계 하나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욕심을 줄이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욕심을 줄이면 발전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욕심이 전혀 없으면 삶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더 갖고 싶어 하는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저 집보다 우리 집이 작다, 저 사람 자식은 저런데, 우리 자식은 이라는 비교 속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항상 비교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겪으시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우리 집이 작아도 상관없고 남들보다 못해도 상관없고 그냥 내 집 내 침대에서 자고 싶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태어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경험 이후로 그분은 비교하는 습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보게 됐다고요. 만족할 줄 아는 능력, 한자로 지족이라고 합니다. 족함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의 삶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이 생기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패턴은 끝이 없습니다. 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 기쁨이 더 깊어지고 더 안정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채워지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욕심을 줄이는 연습은 비교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건강과 비교하는 대신 오늘 내가 누린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국 한 그릇, 편안한 내 자리, 오늘 나를 웃게 만든 것. 이것들이 충분히 소중한 것임을 느끼는 것, 그것이 만족의 시작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공통된 습관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자주 지금이 아닌 곳에 마음을 둡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좋은 풍경 앞에 서 있으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충실합니다. 지금 먹는 것을 천천히 맛보고 지금 보이는 것을 눈에 담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으면서 TV를 봤어요. 항상 뭔가를 보면서 들으면서 다른 것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냥 밥만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그랬더니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어제 먹은 것과 같은 밥인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왜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을 과거와 미래로 채우면 정작 지금이 사라집니다. 지금에 집중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더 풍부하게 삽니다. 같은 음식을 더 맛있게 먹고 같은 풍경을 더 아름답게 보고 같은 대화를 더 따뜻하게 나눕니다. 삶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밥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신 게 언제이신가요?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온전히 바라보신 게 언제이신가요? 현재를 즐기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할 때 딱 한 끼만이라도 다른 것 없이 밥만 먹어보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두고 그냥 밥만.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껴보세요. 그 경험이 생각보다 특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이어도 좋고 직접 나가서 도 좋습니다. 하늘이 어떤 색인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냥 느껴보는 시간. 그것이 현재를 사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살아오셨거나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며 사셨던 분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행복한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갖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것.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좋아진 게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 관대해진 거예요. 젊을 때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항상 스스로를 다그쳤는데 이제는 그냥 나는 나대로 괜찮다 싶어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완벽하지 않았어도 그게 내 모습이었으니까.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속으로 자신에게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두려워지고 삶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반면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을 향해 더 열린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도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 수고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순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잘한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제 시간에 약을 챙겨 먹었다. 오늘 산책을 나갔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그 작은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 인정이 쌓이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것,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 5가지가 노년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쩌면 이미 하고 계신 것들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만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이 생겨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주변에 있는 것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것. 이것들이 모두 행복의 재료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5가지 습관들이 바로 그 눈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 감사하는 습관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오늘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만족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종이에 써보세요. 현재를 즐기고 싶다면 오늘 한 끼만 아무것도 없이 밥만 먹어보세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오늘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보세요. 이 중에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 하나만 오늘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시간들을 다 지나오셨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인생 후반의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행복을 찾는데 작은 안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날이 갈수록 더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